재판이 시작된 시점이 10시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시작되고 1시간 반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잠시 재판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휴정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의뢰인이 아마 본인이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휴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최순실 씨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재판정을 향해서 휴정을 요청한 게 전에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때도 비슷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작가 양해를 약을 먹은 겁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참 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앞에서는 울먹이고요. 재판정에는 휴정을 요청하고요. 그러나 검찰을 향해서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요격이라 한 표현이 가장 적절할 정도로 공격을 하던데 말이죠. 근데 최순실 씨가 오늘 보면 이제 본인은 저렇게 이제 재판정에 나오면 이제 예전 처음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달리 재판정 자체를 그냥 본인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식도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뭐 또 어떤 판사한테 또 아니면 저 검사들한테 공격할 건 공격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이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한웅재 부장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 향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한 거예요. 결국 당신들도 술했지 아니냐, 결국 부정처사하고 술했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돈 100만 원씩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검사들도 보면 물론 뭐 황당한 공격이긴 하지만 본인도 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재판장에 지금 이제 공소 유지를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추상같이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위축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보면 오늘 검사를 향해서 상당히 공세 높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요, 최순실 씨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 뭐 이번에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뭐 울먹울먹했다가 그다음에 검찰한테는 막 공격적으로 나왔다가 이런 감정 이입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생리 현상 해결하겠다고 해서 사실 저런 정도의 어떤 재판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뭐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일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또 당당하거나 좀 어찌 보면 뻔뻔한 모습 같은 걸 보였다가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스타일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기복이 거의 사실은 없는 스타일인 거죠. 그런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종의 좀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원래 죄의식이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기에서도 그렇지만 특정한 코드를 이렇게 꽂으면 그냥 바로 입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코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코드를 박 전 대통령한테 딱 꽂으면은 그냥 박 전 대통령은 그것을 경계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세싱이 돼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판단을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범죄의식이라든가 죄의식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거는 혐의와 관련돼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몇 차례 재판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했던 말이 한웅재 부장검사가 처음에 수사할 때부터 이미 박 전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결정하고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수사를 한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오늘도 했었고요. 지난 19일에요. 윤석열 지검장이 지검장으로 임명되던 날 하필이면 공교롭게 재판 과정에서 고영태가 상의했던 검사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도 들은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 딱 정확하게 계속해서 자기는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이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박 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취재진이 바라봤던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어땠습니까? 일단 재판이 3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말이죠.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래 애초에는 그 법원 1층에 그 구치감이 있는데 거기 별도에 마련된 장소에서 구치소
측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재판이 일찍 끝나면서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었어요. 그 재판정에서 나와서 곧바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점심은 구치소 안에 도착해서 먹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 도시락 메뉴는 사실 뭘 준비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는 그 구치소 메뉴를 좀 살펴봤더니 빵하고 잼, 샐러드, 우유를 간단하게 먹고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점심 원래 메뉴는 이제 김치 콩나물국 그리고 감자 야채조림, 떡갈비, 깍두기였거든요. 아마 돌아가서 그 메뉴대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원래는 이제 나와서 법원 측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재판이 좀 의외로 일찍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소사실만 이야기하고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은 2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구체로 들어가고 아마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1심 재판이 10월 16일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증인 신청이나 지금 이쪽 그 박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이 증인들 이거 진술서를 다 부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증인들 전부 다 내와서 다 법정에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고 아마 재판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문제는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의 아직 변호인 측이 과연 이게 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솔직히 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의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박 전 대통령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과연 재판정에서 좀 논쟁이 될지 이것 자체도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나름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모범 답안이 하나 나오고 있긴 해요. 계속해서. 아, 그래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뇌물인데 뇌물에 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에서의 이재용 부회장 측의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반면으로는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박 전 대통령을 먼저 빨리 속도를 내는 게 또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뭐 변호인단을 증언을 해서 한 7명 정도가 되긴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18개 혐의이기 때문에 그 숫자라도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방어하기가 굉장히 딸리고요.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뭐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박 전 대통령이 유리한 거거든요. 상대를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엄청난 대형 법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유죄를 빨리 받는 게 또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커다란 구도 속에서의 싸움도 이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모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증거 싸움에 붙지 않겠습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이거는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일가를 하던데요. 저 표현이 이게 형법 교과서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벌어진 일의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 인과관계를 할 때 너무 넓히게 되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책임을 묻는다는 게 딱 형법 교과서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례거든요. 그걸 학교로 근거여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도의적인 책임은 일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이거를 박 전 대통령에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딱 저 사례를 들었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그래요. 공소사실 같은 경우 또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뇌물과 관련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때 누가 몇 사람이 만나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하자라는 모의사실까지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 뇌물과 같은 경우 공모관계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갖고 내지는 최순실의 어떤 생각을 했었을 때 실행 과정 하나하나가 건너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마치 점선을 이어가듯이 되는 공모관계도 있는 거라서 저 부분은 크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증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 언론 기사뿐이냐라고 오늘 유영하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최순실 함께 심리를 해야 되나? 최순실 씨는 살을 애는 고문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결국 오늘 재판부는 양해하라라고까지 하면서 병 앞에서 같이 심리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는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투쟁은 끝났다. 걱정이 드라마틱한 정치적인 투쟁은 끝났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법정에서는 법과 정의, 양심, 이성에 따라서 법정에서 판결해주기 바란다. 그냥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적 투쟁은 끝났다. 냉정하게 법적인 이성에 호소한다라는 이경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병합 심리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재판에서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함께 만날 가능성은 앞으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거의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25일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일단 박 전 대통령 받게 되는데 병합심리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재판을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 이미 들었던 증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것들이 재판부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따로 하게 되면 그때 최순실 재판할 때 불렀던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또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예 묶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애초에 최순실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건 뭐냐면 최순실은 특검에서 기소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절차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사와 기소 유지는 또 별개의 절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때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두 사람을 묶어서 하나의 재판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병합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오늘 한 거고 오늘 재판부의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은 사실 이 병합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내내 재판을 보셨던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흰 옷을 입고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 목례를 한 것 같았고 죄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앞으로 이 병합 심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될지 최순실은 지금 이 마음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전에 최순실 씨가 그 법정에 나올 때 보면 좀 이게 흐트러진 모습이라든지 그냥 수위 차이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보면 특히 이제 흰 옷을 입고 머리도 상당히 이제 좀 매무새를 하고 상당히 이제 깔끔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걸 아마 보면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좀 의식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을 그동안 본인이 모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는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의 태도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보면 이제 흰색을 입었는데 아마 이제 더운 여름이니까 좀 흰색을 입을 수도 있고 또 한편의 의미에서는 뭐 자신의 결백 어떤 무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옷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아마 이전에 좀 구속됐을 때 옷은 이제 워낙 두꺼운 옷이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아마 영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재판장에 입고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도 오늘 보시면 이제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신던 구두를 신고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구두와 그다음에 위에 옷도 보면 다 이제 영치했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저렇게 될 경우는 또 들어가면 다시 또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수의를 다시 입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재판장에는 본인이 예전에 나왔던 모습에 최대한 근접한 모습으로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사복을 입었던 거를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수의 차림으로 많이 나왔었죠. 근데 최순실 씨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화장 같은 것도 불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오늘 모습은 평소와는 워낙 단정한 모습이어서 그런지 같이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장은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 그동안에는 머리도 흐트러진 모양으로 나왔고 머리를 묶은 것도 오늘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고 좀 특검 수사받을 때 많이 볼 때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만 반복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혹시 화장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만나는 장면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됐는데요. 그때는 최순실 씨가 수의를 입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복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 재판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순실 씨가 그 전에는 또 사복을 입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복과 수의를 계속 번갈아서 입고 나오거나 수의를 그동안에 쭉 입고 나오다가 또 다시 사복을 입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최순실 씨 입장으로서는 이번 재판이 뭐 본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그 중요한 재판이라는 것들을 아마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의식된 어떤 행보가 옷이라든가 뭐 이런 표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을 보니까 조금 전에 왼쪽에 있던 화면의 경우에는요. 과거에 재판정에 나왔을 때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던 화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모습입니다. 달라진 최순실 씨, 그러나 마음은 달라졌을까요? 의관 정지한다고 나왔다면 진작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의관 정지하는 마음이었으면 안 됐을까요? 왜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보이는 온 매무새에 신경을 써야 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마음 착잡하게 편하게만 보지 못했을 오늘 재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